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와 함께하고 있는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31강입니다. 자, 우리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29강에서 석차 구하기 공부했고요. 30강에서 우리 드디어 정렬, 첫 번째 선택 정렬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선택 정렬을 응용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 다양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번 31강에서는 두 번째 정렬, 버블 정렬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이전 시간 선택 정렬만 하더라도 제가 찍고 또 찍고 한 4번을 찍었어요. 한 4시간 이상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좀 4시간 이상 막 떠들었더니 배도 아프고 목도 좀 잠겼어요. 자, 그 정도로 신중하게 열심히 강의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충 만들고 있지 않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도 열심히 강의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따라오시고, 자, 그냥 따라만 오시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자, 반드시 워크시트로 연습하시면서 열심히 따라오시면 알고리즘 만점 잡아낼 수 있을 거고요. 자, 알고리즘 만점 받아야만 우리는 합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도 힘차게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렬, 버블 정렬입니다. 자, 우리 뭐 세탁기도 있잖아요, 그죠? 버블. 한가인이 나오는 세탁기인가요? 네, 버블 세탁기. 버블이라고 하면 뭐 거품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뽀글뽀글. 그래서 마치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데이터들 계속 옆으로 비교하면서 정렬해 나간다라고 해서 버블 정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버블 정렬은 선택 정렬을 공부하셨으면 이제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무려 이번 시간에 버블 정렬도 별이 5개입니다. 지금까지 5번 기출됐어요. 자, 우리 이전에 5번 기출됐던 알고리즘이 한 번 있었죠, 그죠? 뭐 다이아몬드인가 모래시계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번 버블 정렬도 5관왕입니다. 5번 기출이 됐어요. 자, 2006년 1회부터 2008년 산업기사, 기사. 주로 기사에서 많이 기출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버블 정렬은 5번 기출된 문제들 다 쭉 살펴보시면 중간에 같은 문제가 3문제가 있고요. 응용된 문제가 2문제가 있어요. 이 중에 맨 마지막 2013년 최근 1회 기사에서 기출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워크시트로 직접 풀어보실 거고요. 자, 나머지 기출 문제는 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하나 또 풀어보시고 2개, 3개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버블 정렬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알고리즘 전체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고 선택 정렬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3개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고 하나 여러분이 푸시고, 자, 또 하나는 워크시트로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버블 정렬 원리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은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전 강좌에서 공부했던 선택 정렬과 비교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버블 정렬은, 우리 선택 정렬은 어땠어요?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이제 앞으로 보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버블 정렬은 그게 아니라 인접한 버블, 그죠? 거품이 뽀글뽀글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인접한 데이터들을 비교한다라고 해서 버블 정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따라서 1번지의 데이터와 2번지의 데이터를 비교해요. 바로 옆에 있는 데이터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으면 작으냐를 물어요.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죠, 그죠? 자,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으니까 오름차순이면 작은 놈이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 이 두 놈을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작은 놈이 앞으로 나가고 큰 놈이 뒤로 가죠. 그 다음, 자, 1번지, 2번지 값을 비교했으니까, 자, 뽀글뽀글 아닙니까? 1번지, 2번지가 뽀글뽀글이 됐으면 이번에는 2번지, 3번지가 뽀글뽀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번에는 2번지, 3번지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2번지 값보다 3번지 값이 더 작으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2번지와 3번지 값을 가지고 뒤에 값이 더 작으니까 또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자, 작은 값이 앞으로 가고 큰 값이 뒤로 밀리겠죠. 교환이 일어나서 2번지, 3번지니까 다음에 3번지, 4번지를 비교하죠. 자, 3번지, 4번지 비교해서 더 작으냐? 그러면 또 교환이 일어나요. 근데 자, 3번지, 4번지도 작으냐? 작으니까 교환이 일어나서 큰 놈이 뒤로 가고 작은 놈 앞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선택 정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선택 정렬은 작은 값을 맨 앞으로 빼는 과정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과정만 보세요. 작은 값이 앞으로 나갔나요? 아니죠. 작은 값 여기 있죠. 얘가 더 작은데 큰 값보다 뒤에 있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큰 값이 뒤로 왔죠,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제일 큰 값은 요 놈이란 소리예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지, 5번지를 비교하겠죠? 자, 4번지 값과 5번지 값으로 뒤에 놈이 더 작으냐를 비교해요. 근데 뒤에 놈이 더 크죠? 자, 그러니까 교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큰 놈은 요 놈이란 소리예요. 계속 가죠? 자, 그 다음에 5번지, 6번지 비교합니다. 뒤에 값이 더 작으냐 했더니 더 작아요, 그죠? 그럼 교환이 일어나면, 자, 작은 값이 앞으로 오고 큰 값이 이리 왔죠. 보세요. 가장 작은 값 요 놈인데, 요 놈이 맨 앞으로 간 게 아니죠? 대신에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지금 6번지로 왔죠. 자, 마지막으로 6번지와 7번지 값을 비교합니다.
자, 두 놈을 비교해서 뒤에 값이 작으냐? 자, 뒤에 값이 더 작죠, 그죠? 자, 뒤에 값이 더 작으니까 교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서 1회전이 끝나요. 지금 여기까지가 1회전이에요. 그러면 1회전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선택 정렬은 1회전이 끝났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맨 앞으로 가죠? 그죠? 아하. 그런데 버블 정렬은 1회전이 끝났을 때 제일 큰 값이 맨 뒤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심히 보실 거는 선택 정렬하고 비교되는 게 다르죠. 선택 정렬은 i라고 하는 값을 하나 둔 다음에 1번지 값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을 1번지로 넣기 위해서 i번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다음 놈부터 계속해서 j 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비교하면서 작은 값을 앞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제일 작은 값이 1회전에 끝나도록 오도록 이렇게 한 게 선택 정렬인데 버블 정렬은 어때요? 1번지하고 2번지 비교해서 작은 값 나오면 교환하고 그럼 큰 값이 뒤로 밀리죠. 2번지 3번지 비교해서 교환하죠. 그러면 어때요? 큰 값이 계속 뒤로 밀리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나가서 계속 밀고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값이 맨 뒤로 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놈은 제껴요. 끝났으니까. 그죠? 끝났으니까 이제 7번지 값은 제끼고 1번지, 2번지 비교하죠? 그러면 1번지, 2번지 비교해서 더 작으니까 교환합니다. 그럼 이제 요 놈이 큰 값이니까 뒤로 왔죠. 그 다음에 2번지, 3번지 비교합니다. 자, 이 놈이 더 작죠? 자, 따라서 작으니까 또 교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자, 큰 놈이 또 뒤로 밀려왔죠. 자, 그 다음 요 놈하고 또 비교합니다. 자, 뒤에 놈이 더 작으냐 했더니 작지 않아요. 그죠? 뒤에 있는 놈이 더 큽니다. 따라서 교환하지 않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계속해서 요 놈 비교합니다. 이웃한 놈하고 요 놈이 더 작으니까 교환해야 되겠죠. 자, 교환하면 또 큰 값이 뒤로 밀려오죠. 큰 값이 뒤로 밀려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요 놈하고 비교합니다. 요 놈 7번지 값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이래서 5번지, 6번지 값 비교해서 더 작으냐를 물었는데 6번지 값이 더 작아요. 그죠? 그럼 교환을 해야 되겠죠? 자, 교환해서 끝나면 2회전 끝나면서 6번지에 이제 가장 큰 값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2회전 끝났을 때 6번지 값과 7번지 값 결정이 끝나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버블 정렬이에요. 선택 정렬과 비교해서 자, 돌아가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버블 정렬은 이웃된 데이터와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버블 정렬도 선택 정렬과 마찬가지로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n-1회전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계속 이런 식으로 정렬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 큰 값, 그 다음 큰 값 계속 오다 보면은 자동으로 맨 앞에 있는 놈은 가장 작은 값이 남게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7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총 6회전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선택 정렬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비교되는 게 다르죠. 선택 정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j번지가 변하면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블 정렬은 요 놈하고 다음 놈을 비교하고 그 다음 또 요 놈하고 또 다음 놈을 비교하고 이렇게 다음 놈과 이렇게 비교를 해나갔다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선택 정렬은 1회전 끝날 때 1번지 결정이 끝나죠. 그러니까 2번지부터 2회전을 시작하죠. 근데 버블 정렬은 1회전 끝나면 맨 끝에 번지가 결정됩니다. 그죠? 따라서 다시 1회전부터 여기까지 가죠. 자, 보세요. 1회전 될 때 요 놈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2회전은 이제 요 놈은 빼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비교를. 선택 정렬은 1회전에 제일 장갑이 1번지로 왔어요. 딱 1번지 빼고 2번지부터 마지막 번지까지 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달라요.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이. 자, 그러면 버블 정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버블 정렬하는 순서를 보면서 디버깅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자, 지금 5번지까지의 데이터가 83497로 저장되어 있어요. 버블 정렬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는데 자, 맨 처음에 i값이 1이 됩니다. 선택 정렬에서는 j값이 얼마가 됐어요? i 다음 놈이니까 2가 됐죠. 그런데 버블 정렬은 i값이 1일 때 j값이 1부터 시작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 변수인데 선택 정렬에서는 i 변수가 기존 주소를 나타내는 변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했어요? a 배열의 i 번지 값하고 a 배열의 j 번지 값을 비교했죠. a 배열의 i 번지 값, a 배열의 j 번지 값, 둘 다 i 변수, j 변수가 둘 다 첨자 변수죠. 첨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배열의 주소값을 처리하기 위한 변수예요. a 배열의 i 번지, a 배열의 j 번지. 따라서 맨 처음에 i가 1일 때 j값을 2로 만들어서 i 다음 놈부터, 그죠?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서 요 놈 1번지 값하고 2번지 값을 비교했단 말이죠. 따라서 i라고 하는 1은 주소값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2도 주소값이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a 배열의 i 번지라고 해서 첨자로 표현했고 a 배열의 j 번지라고 해서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버블 정렬에서의 i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아요. 잘 들으세요.
버블 정렬에서의 I 값은 첨자 변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배열의 주소값을 나타내기 위한 변수가 아니고 순수하게 n-1회전을 돌려주기 위한 변수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이나 똑같이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n-1회전 돌려준단 말이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가 I 변수예요. 선택 정렬에서는 물론 이것도 처리하지만 I 변수가 실제 이 주소를 나타내는 기준 변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첨자 변수였죠. 주소값을 처리하기 위한 변수였는데 버블 정렬에서 이 I 변수는 주소값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보세요. 버블 정렬은 1회전 때 1번지와 2번지를 비교해야 되죠. 근데 왜 I가 1이고 J가 2가 아니지? I가 1이고 J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I 값을 1로 고정하면서 J가 1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비교를 뭐랑 하냐면 J와 J 플러스 1번지를 비교해요. J가 1이면 J 플러스 1번지는 2번지죠. 요놈이 J번지, 요놈이 J 플러스 1번지. 아하. 자, 따라서 버블 정렬은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선택 정렬은 A 배열의 I 번지 값과 A 배열의 J 번지 값을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이 나오면 이렇게 했지만 버블 정렬에서는 A 배열의 J 번지 값과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값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값이 나오면 1번지와 2번지, 2번지와 3번지, 3번지와 4번지. 오케이? 자, 따라서 선택 정렬은 요놈이 주소값을 처리하게 한 변수로 I가 쓰였지만 버블 정렬에서 이 I는 주소값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1회전이라는 것만 표시하는 거예요. 1회전에서 J가 1이면 J 플러스 1은 2가 되니까 J번지와 J 플러스 1번지를 비교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J번지와 J 플러스 1번지 비교하면 8과 3입니다. 3이 더 작으니까 교환해야 되겠죠. 따라서 J번지 값과 J 플러스 1번지 값을 교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놈이 교환이 일어나서 3, 8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J가 2가 됩니다. 그러면 J 플러스 1은 3이 될 거 아니에요. 2번지와 3번지, 1번지, 2번지 비교했으니까 이번에 2번지, 3번지를 비교해요. 그러면 8과 4를 비교하니까 오름차순이니까 뒤에 값이 더 작으니까 자 J 플러스 1번지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8과 4니까 교환해서 4, 8이 되겠죠. 그리고 J가 1 증가합니다. 그러면 J 플러스 1은 4가 될 거 아니에요. 3번지, 4번지를 비교하죠. 자 뒤에 값이 더 크니까 안 바꿉니다. J 값은 4가 됩니다. 그러면 J 플러스 1은 5번지가 되죠. 자 따라서 4번지와 5번지를 비교해요.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9와 7이 위치가 바뀝니다. J번지와 J 플러스 1번지의 값이 바뀌어요. 그러면 7, 9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면서 1회전이 끝나면 제일 큰 값 9가 5번지로 결정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1회전이 끝난 거예요. 그럼 1회전에서 잘 보세요. I 값은 1이죠. 이때 I 값 1이라고 하는 거는 주소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냥 1회전이라는 것만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J 값이 1부터 4까지 갑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J 값을. 따라서 1일 때 J 플러스 1은 2번지, 2면 J 플러스 1 3, 3이면 4, 4이면 5니까 J번지 값과 J 플러스 1번지 값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2번지, 1번지, 2번지, 2번지, 3번지, 3번지, 4번지, 4번지, 5번지 비교가 끝나면서 1회전이 끝나면 맨 뒤로 5번지로 제일 큰 값이 맨 뒤로 간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회전 들어갈 때 I가 2회전 된다는 뜻으로 2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J는 또 1부터 시작해요. 선택정렬하고는 다르죠. 선택정렬은 1회전이 끝났을 때 1번지 제일 작은 값이 가니까 그죠? I는 2부터 시작하고 J는 I 플러스 1이니까 3번지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버블 정렬은 맨 뒤에 5번지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다시 1번지부터 시작해요. 자, 2회전 들어갔다는 걸 표시하고 자, 2회전에서 J 값은 또 1입니다. 그러면 1이니까 J 플러스 2가 되죠. 또다시 이렇게 또 비교를 해요. 3, 4를 비교하죠. 자, 3, 4를 비교했는데 뒤에 값이 더 크니까 안 바꿉니다. 그러면 J 값 2가 되죠. 그럼 J 플러스 2는 3이 되잖아요. 2번지, 3번지 비교했는데 자, 뒤에 값이 더 크니까 또 안 바꾸죠. 그럼 J 값이 3이 됩니다. 그럼 J 플러스 2는 4번지가 되죠. 3번지, 4번지 비교했는데 4번지 값이 더 작네요. 따라서 바꿔야 되겠죠. 자, 두 데이터를 바꾸니까 끝났죠. 이렇게 되면은 2회전이 끝난 거예요. 2회전이 끝나면 4번지로 두 번째 작은 값 8이 딱 결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2회전이 끝나요. 따라서 1회전 때는 I가 1이 될 때 J는 1부터 4까지 갔지만 2회전 때는 I가 2가 되면서 J 값은 1부터 3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자 1일 때 J 플러스 2는 2, 2일 때 3, 3일 때 4번지와 비교하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이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3회전 들어가 볼게요. 자 3회전 되면 I 값이 3이 되겠죠. 그럼 J는 또다시 1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1부터 시작해 또 이렇게 비교해요. 그러니까 J가 1이면 J 플러스 1은 2가 되죠. 1번지, 2번지 비교했더니 뒤에 값이 더 크니까 안 바꾸죠? 그럼 J가 2가 되죠. J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2번지, 3번지 비교했더니 또 안 바꾸네요. 사실 정렬 끝났죠, 그죠? 오케이, 자, 안 바꿔요. 자, 그러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자, 3회전 끝났을 때 3번지에 그 다음 큰 값 7이 딱 결정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3회전이 끝나요. 자, 4회전까지 가야 되겠죠? I 값이 4가 됩니다. 그럼 J 값은 또다시 1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J 플러스 1은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1번지와 2번지 비교합니다. 안 바꾸죠? 그럼 끝났죠? 그러면 2번지 값 결정되죠? 그러면 1번지 값은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이 여기서 끝난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자, 따라서 전체적으로 5개의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4회전 돌아간다는 건 똑같아요. 선택 정렬하고. 그래서 I 값이 1부터 4까지 가는 건 선택 정렬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J 값이 다르죠. 선택 정렬에서는 I가 1일 때 J가 2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무조건 5까지 갔는데 여기는 4까지만 갔어요. 만약에 선택 정렬이라면 2일 때 J는 3부터 5까지 가죠. 근데 1부터 3까지 갔고 3일 때 1부터 2까지, 4일 때 1까지. 그러면 보세요. 선택 정렬에서는 잘 보세요. I가 1일 때 J는 I 플러스 1이니까 2부터 5까지 갔고 3부터 5까지, 4부터 5까지, 5부터 5까지 항상 5까지 갔죠. 그러니까 J 값의 그 끝값을 상수 처리해서 5까지 가는 걸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끝나는 값이 거꾸로 다르고 시작값이 무조건 1에서 시작하죠.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충 유출해 보세요. I 변수 값은 1부터 n-1까지 4까지 가면 되고 J 변수는 몰라도 무조건 1에서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잖아요. J 변수 1부터 시작했죠. 여기서도 1부터. 항상 1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끝나는 값이 다르더라. 이걸 변수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일 때 I가 1일 때 4이고요. I가 2일 때 3이고요. I가 3일 때 2입니다. I가 4일 때 1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가 5개니까 5-I. 자, 나오나요? 자, 5-I. 5-1, 4. 5-2, 3. 5-3, 3. 5-4, 1. 오케이? 끝났네요. 버블 정렬 끝났어요. 따라서 버블 정렬은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은 I 값은 똑같습니다. 단지 I 값의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선택 정렬은 이 I 값이 주소 값을 나타내는 걸로도 사용되지만 버블 정렬에서 I 값은 주소 값으로 쓰지 않아요. 이거는 4회전 돌아간다는 것만 표시해요. 어쨌든 선택 정렬이나 버블 정렬이나 똑같이 I는 1부터 4까지 가요. 근데 J가 선택 정렬은 I 플러스 1부터 N까지 가는 거였지만 버블 정렬은 1부터 n-i까지. 다시 말하면 5-i까지 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1회전에서 I 값은 1인데 자, J 값은 1부터 4까지 가고 2회전에서 I가 2인데 J 값은 또다시 1부터 3까지 3일 때 1부터 2까지 4일 때 1부터 1까지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보니까 항상 J 값의 시작값은 1부터 시작하더라. 따라서 J의 시작값은 1로 주면 되는 거고 끝값이 1일 때 4,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1이니까 5-I. 자, 따라서 5-I라고 하게 되면 끝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대로 정리하면 I는 1부터 4까지 간다. 선택 정렬과 똑같죠. 근데 J 값이 달라요. 그죠? J 값이 선택 정렬은 I 플러스 1부터 5까지 갔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하고 5-I까지 간다. 됐나요? 무조건 1열에서 시작하는데 5-I 값까지 가더라. 무조건 1열에서 시작해서 5-I 값.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5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고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요놈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n-1이라 했죠. 그죠? n-1회전. 선택 정렬과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J에서 5-I라고 하는 요놈의 의미는 뭐예요? 5가 n이죠. n. 따라서 n-i가 되는 거죠. 따라서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한다라고 하면 버블 정렬의 기본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I는 1부터 n-1까지 돌려줘요. 이건 선택 정렬과 똑같아요. 자, 마지막 놈은 자동 결정되니까. 그 다음 J는 1부터 무조건 시작하고 n-i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무조건 암기하세요.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은 이 기본형만 암기하시면 문제는 그냥 풀려요. 시험장에서 이것만 생각하고 뭐 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세요. 자, 우리 알고리즘에서 암기할 거 별로 없었잖아요. 다 이해하는 거였잖아요. 이 정도는 암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만 딱 암기해 두시면 어떻게 문제 나와도 충분히 맞춰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정렬과 버블정렬의 기본형 순서들을 여러분 교재에 수록해드렸어요. 비교해보세요. 선택정렬은 i가 1부터 4까지, n-1까지 가죠? 자, 그때 j는 i 다음 놈부터 n까지. 그래서 A 배열의 I 번지 값과 J 번지 값을 비교해요. 그래서 I도 첨자 주소로 썼다. 하지만 배열의 주소값으로 썼다는 이야기예요. I 번지와 J 번지 비교해서 J 번지 값 뒤에 놈이 더 작으면 교환을 한다. 됐죠? 그래서 A 배열의 I 번지 값과 A 배열의 J 번지 값을 교환합니다. 그런데 버블 정렬은 다르죠. 자, I를 1부터 n-1까지 돌려준다는 이 I 변수의 변화는 똑같아요. 둘 다 n-1의 전 돌아갑니다. 단지 I 변수의 쓰임이 여기서는 이렇게 주소값으로 쓰였고 선택 정렬에서는 버블 정렬에서는 주소값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주소값으로 쓰인 건 J입니다. J. 이해되었죠? 이때 I는 사회전 돌려준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변수를 인덱스 변수라 그래요. 근데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 반복문에서 실제로 여기서 주소 처리 안 하고 그냥 몇 회전 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변수를 인덱스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쨌든 사회전 돌려주면서 J 값이 달라요. 무조건 1에서 시작하고 O-I 번지까지, n-I번지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자, i가 1일 때는 4까지 가고요. i가 2일 때는 3까지 가요. i가 3일 때 3까지 가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뭘 비교하냐면 J번지 값과 J 플러스 1번지 값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앞에 놈, 뒤에 놈. 버블. 바로 이웃된 놈들. 됐죠? 오케이. 자, 따라서 J번지 값과 J 플러스 1번지 값을 교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순서도 비교되십니까? 무조건 암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선택정렬과 버블정렬의 기본 순서도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자, 여기를 1부터 n-1까지로 암기하시고 i 플러스 1부터 n까지로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1부터 n-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n-i까지. 됐죠? 그냥 달달달 암기하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선택정렬, 버블정렬 나오면 이거 생각할 여유 없어요. 그냥 암기하신 걸로 이걸 딱 기본형으로 딱 문제에 적어 놓으신 다음에 문제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강조되지만 선택정렬은 I번지와 J번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블정렬은 J번지와 J 플러스 1번지를 비교한다는 거. 요거 다른 거 비교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기출문제 정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으로 2006년 1회 기사에서 기출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찍을 수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보세요. 2005년 사회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었죠. 2005년 사회 시험 때 산업기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선택정렬이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다음 시험에는 버블정렬 나올 확률이 크다. 당연히 강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들어맞았죠. 2006년 지금 1회 기사 시험에서 바로 이어서 버블정렬 나왔어요. 그러면 선택정렬, 버블정렬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삽입정렬 나오겠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2007년 1회 문제에 2006년 2회 문제죠. 2회 문제 바로 다음 문제에 또 삽입정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찍는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뭐 나올 거다라고 찍었고 그게 그대로 적중됐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수도 유명해졌고 합격자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는 나올 거 다 나왔죠. 따라서 이제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바로 2005년 4회 때 선택정렬, 2006년 1회 때 기사에서 버블정렬이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제시된 그림은 A 배열의 10개의 기억 공간에 기억된 10개의 데이터를 버블 정렬로 정렬한다는 이야기예요. 순서들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반복문이 아니라 분기문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헷갈린 건데 이 순서도는 버블 정렬의 분기문 형태인데 여기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스타일이 그대로 3번 나왔죠? 네, 그냥 가로만 바꿔가지고 거의 그냥 3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풀어보고 한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워크시트로 또 한번 풀어보시면 똑같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가로만 달라지고 변수명만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연습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는 요 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걸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버블 정렬이다라고 하면 1부터 n-1까지 i가 돌아가고 J는 1부터 n-i까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A 배열의 J번지 값과 J 플러스 1번지 값을 비교한다. 요것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요 순서도가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으면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순서도가 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맨 처음에 I 값부터 볼게요. 자, i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는 i 플러스 1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i 값이 바깥쪽에 있고 J 값이 안쪽에 있죠. 아하. I 값을 바깥쪽에서 잡아주고 안쪽에서 J 값이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기문에서도 I 값이 바깥쪽에 있고 지금 J 값이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J 값 분기문이 먼저 나오고 I 값이 바깥쪽에 나오죠. 그러니까 J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I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복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I 값이 바깥쪽에 있고 안에서 J가 돌아가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I만 보세요. 자, I는 그러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죠. 아, 버블 정렬에서 I는 1부터 n-1회 전 돌아가는 걸 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가 0에서 시작했고 I가 I 플러스 1이 되면 선진가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n-1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딱 봤더니 I를 n-2라고 비교했네. 오케이. 근데 부등호 방향이 특이하죠. 자, yes일 때 건너뛰고 no일 때 나가라 그랬어요. 반복하라 그랬어요. 다시.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원래 기본형이면 자, I가 n-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나가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가 n-1가 같아지면 나가라는 거니까 원래 yes, no 방향을 바꾸자면 기본형은 뭐예요? I 값이 n-1 값보다 같아지면 나가는 거니까 뭐 작거나 같으냐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yes가 되면 나가게. 그래서 크거나 같으냐죠. 크거나 같으냐라고 해서 yes가 되면 나가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기본형이. 그런데 이걸 변형시켜서 이렇게 해놨죠. yes, no 방향을 바꾸면서. 자, 무슨 소린지 차분히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 i가 0이잖아요. 그리고 i는 I 플러스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먼저 선진가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형은 뭐예요? I 값만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자, 뒤로 한번 돌려서 I 값만 따로 써볼게요. i가 0이죠. 그리고 먼저 i는 I 플러스 1을 했죠. 근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I 변수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1부터 n-1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i를 0을 줬고 i는 I 플러스에 선진가 시켰으니까 우리 공식으로 그대로 대입하면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I 변수 값이 n-1과 비교해서 기본형이니까 작으냐라고 물어야 되죠. 그죠? 작으냐라고 물어서 yes가 되면 1위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no가 되면 나가게. 자, no가 돼서 나갔다는 이야기는 i가 n-1보다 작으냐? 그럼 n-1보다 작은 값일 때 돌아오고 여기서 i가 1 증가한 다음에 n-1가 같아지면 나오는 거니까 no가 돼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I 변수 값과 n-1 값이 같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게 기본형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들어와야 될 분기문은 요건데 yes, no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yes, no 방향을 바꿔서 i가 n-1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물었어요. 그래서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었어요. i가 요 놈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래서 yes이면 나간다는 소리니까 같을 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I 값이 n-1과 같아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부등호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이게 기본형입니다. 우리 공부했던 그대로예요. i가 0, i는 I 플러스 1. 자, 선증가니까 맨 밑에 와서 n-1까지 갈 때 n-1과 비교할 때 작으냐라고 물으면 되죠. 등호 안 들어가죠. 이거 우리 2강인가 3강에서 공부한 가장 기본 아닙니까?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한 순서도에서 선증가 후증가 개념 공부했잖아요. i는 I 플러스 1 선증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n-1까지 돌려줘야 될 때 i를 n-1과 비교해서 작으냐라고 물어서 yes면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뒤집었잖아요. yes, no 방향을. 그러니까 i가 n-1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한 다음에 yes이면 나오게. 다시 말하면 i 값이 n-1과 같아질 때 i 값이 n-1과 같아질 때 반복을 탈출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천천히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깥쪽에서 i 값 돌아가는 건 제대로 돌아갔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보니까 j라고 하는 값이 0을 줬고 여기다 j는 하고 나왔어요. 2번 문제 거저주는 문제죠? 저걸 틀린다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I 변수 값은 1부터 n-1까지 가고 그 안에서 j 변수 값은 무조건 1부터 시작한다 했죠? 그래서 n-i까지 간다 했잖아요. 그죠? 아하. 자, 따라서 j도 1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j 초이값 0 주고 여기서 j 플러스 1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식 증가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2번 정답 j 플러스 1 거저먹는 문제죠. 자, 그러면 j 값은 n-i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서 j를 n-i랑 비교했네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j 값만 보면 j의 초이값 얼마 줬어요? 0을 줬죠. 그리고 j는 j 플러스 1에서 선증가시켰죠? 따라서 n-i까지 가기 위해서 j 변수 값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됩니까? j 변수 값은 n-i 값과 비교해서 자, 선증가가 됐으니까 작으냐라고 물어야 되겠죠. n-i보다 작으냐. 그래서 yes면은 돌려줘서 1로 와야 되겠죠? 자, 이게 기본형이란 말이에요. j값 0 주고 선증가 됐으니까 여기서 j가 n-i까지 갈 때 j를 n-i랑 비교해서 작으냐. 등호 안 들어가죠. 기본형이죠. 공식. 오케이. 그래서 yes가 되면 돌려주는 건데 이걸 어렵게 만들려고 yes, no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J가 n-i보다 작으냐가 아니라 J가 n-i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해서 yes, no를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따라서 2번 정답 잡아냈습니다. J는 J 플러스 1 돼서 1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n-i까지 가죠. 여기다가 가로쳐 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가로쳐 놓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i는 n-1까지 가는 거고 J는 n-i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암기하셔야 돼요. i는 1부터 n-1까지, J는 1부터 n-i까지.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뭐가 올까요? 자, A의 J 플러스 1번지하고 뭘 비교합니까? 그렇죠. 버블버블 아닙니까? 얘가 J번지라면 그 옆에 있는 놈이 J 플러스 1번지니까 이 두 놈을 비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들어갈 정답 거저먹기죠. A배열의 J번지. 아하. A배열의 J번지 값과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값을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자, 이때 땡땡 찍은 콜론은 요 놈의 값과 요 놈의 값을 비교해라. 그래서 여기 관계연산자가 나오죠. 만약에 뒤에 놈이 더 작으면 그 소리죠. 자, 결국 이 소리예요. 요 놈은 이렇게 바꾼 것과 똑같은 거죠. A배열의 J번지 값과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오면 yes이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 놈을 콜론으로 표시하게 되면 자, 요게 부동어를 써서 더 작은 값이 나오면 뒤에 값이 더 작으면 이게 뭐예요? 교환 로직 아닙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교환 로직 또 거저먹는 문제 하나 나왔네요. 자, TM 나왔죠? 맨 끝에 TM 나왔죠? AJ, AJ. AJ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된다? AJ 플러스 1. 자, 그래서 J번지 값과 J 플러스 1번지 값을 교환하는 로직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J번지 값 TM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J 플러스 1번지 뒤에 놈을 앞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TM 변수로 내려놓은 값을 J 플러스 1번지 뒤로 옮겨버리면 교환이 일어나죠? 자, 따라서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거저한 문제 또 먹었죠. 이해되셨나요?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자, 이제 우리 지금 그 공부했던 버블 정렬 이 순서도를 반복문을 분기문 형태로 옮기는 걸로 다 분석 끝났습니다. 자, 크게 다시 한번 보면 n값을 0을 준 다음에 i를 0을 준 다음에 i는 i 플러스 1에서 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크게 봐서 바깥쪽에 있죠. i 변수는 n-i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n-1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i를 n-1보다 작으냐라고 했어야 돼요. 근데 yes, no 방향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n-1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어서 yes이면 나가니까 같아질 때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i 값이 n-1이 되면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i 값의 변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j 값을 0을 주고 초이 값을 주고 j는 j 플러스 1 되니까 1번지부터 시작합니다. j 값은 무조건 1번지 값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기서 안에서 돌아가는데 그때 j 값은 n-i까지 돌아가야 되죠. 자, 따라서 j가 n-i보다 작으냐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yes, no 방향을 바꿔버려서 j가 n-i보다 크거나 같으냐로 부동어가 바뀐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A배열의 J번지 값과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이웃된 데이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이 만약에 더 작으면 앞에 놈보다 뒤에 놈이 작으면 앞에 놈과 뒤에 놈을 교환하는 교환 로직이죠. 오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버블 정렬 돌아가요. 그런데 1번에는 플래그가 뭐가 나왔고 여기서 뭐 플래그 값을 2를 줬네요. 그리고 맨 뒤에 여기가 뭐가 0이냐라고 하는 이상한 게 나왔어요. 이상하다. 우리 버블 정렬을 지금 그대로 옮긴 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로 다 끝났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플래그 변수만 딱 띄워서 볼게요. 이 플래그 변수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문제를 보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 플래그 변수의 역할은 뭐냐면 버블 정렬로 돌리다 보면은 계속 이웃된 데이터들 비교해서 뒤로 밀다 보면은 이미 중간에서 정렬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죠. 아까도 우리가 봤을 때 왜 정렬 끝났는데 계속 비교해서 무조건 돌려주죠? 그죠? 이미 정렬은 끝났는데.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죠. 예를 들어서 5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그럼 4회전 돌아가야 되잖아요. 4회전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2회전 돌아갔을 때 정렬이 끝났어요. 근데도 계속 돌려서 무조건 4회전 돌리죠. 물론 그 4회전 돌리는 거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100만 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100만 개의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이미 100개의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정렬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99만 9,999번을 돌려준다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렬이 끝났다면 중간에서 뭔가 그것을 종료시켜주는 조건을 주자. 그게 플래그 변수예요. 자, 그러면 플래그 변수의 역할이 뭐냐? 잘 보세요. A배열의 J번지 값하고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값을 비교해서 뒤에 있는 값이 더 작은 값이 나오면 교환이 일어나죠. 교환이 일어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플래그 값을 1로 바꾼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플래그 값을 1로 바꿔서 플래그 값이 1이 됐다는 소리는 교환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거쳐왔으니까. 얘를 거쳐서 왔으니까 교환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교환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정렬이 아직 안 끝났다는 이야기죠. 정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뭔가 교환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j/와 j 플러스 1번지를 막 계속 비교했는데 아무리 비교해도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은 값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1로 건너뛰겠죠. 계속. 1번지, 2번지 비교했는데도 뒤에서 작은 값이 안 나와서 1로 가고 2번지, 3번지 비교했는데도 뒤에 값이 더 큽니다. 그럼 또 1로 가고 3번지, 4번지 비교했는데 뒤에 값이 또 거의 또 계속 1로 가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돌렸는데도 한 번도 데이터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얘가 실행 한 번도 안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으면 얘도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플래그의 초입값을 얼마를 주면 될까요? 여기서 1을 주면 여기서 1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눈치껏 플래그 변수의 초입값은 0을 주면 되는 거죠. 플래그 변수의 초입값을 여기서 0을 주고 0이냐 묻는 건데, 자 보세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플래그 변수의 초입값을 0을 줘요. 잘 보세요. 플래그 변수에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와 있죠. 근데 j 번지 값과 j 플러스 1번지 값을 계속 비교해도 한 번도 바꾸는 데이터가 안 나오고 계속 1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도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얘도 실행이 안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수십 바퀴, 수백 바퀴가 돌아가도 만약에 뒤쪽으로 건너뛰었다면 얘가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을 거니까 다 끝나고 나왔을 때 플래그 변수 값은 그대로 0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한 번도 교환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데이터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렬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그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기서 뭘 물으면 되는 거예요? 플래그 값이 0이냐를 물어서 yes이면 나가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아하. 자, 계속 플래그 값 0을 준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났다면 데이터를 교환하고, 다시 말하면 뒤에 있는 놈이 더 작은 값이 나왔다면 교환이 일어나고 플래그 값이 1로 바뀌었을 텐데, 플래그 값을 0을 주고 여기서 계속 돌렸는데도 여기까지 왔을 때 플래그 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데이터 교환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교환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버블 정렬에서 이미 정렬 끝났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잘 보세요. 실제 디버깅 하면서 설명드리면 간단히 끝나죠. 맨 처음에 1회전일 때 j가 1이고, 자 보세요. j 값 1이죠. 그러면 1번지, 2번지 값 비교하겠죠. j2번지와 j 플러스 1번지. 그럼 보세요. 플래그 값 보세요. 자, 플래그 값이 0을 초입값으로 줬죠. 그럼 이제 돌려봅니다. 자, 1번, j가 1이에요. 그럼 j 플러스 1번지, 2번지 비교합니다. 뒤에 놈이 더 작죠? 그럼 교환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여기서 1로 내려오죠.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두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나서 3이 1로 가고 8이 1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래그 값이 0에서 얼마로 바뀌어요? 1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교환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아직 정렬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자, 계속 돌려보면, 자, 2회전 38, 그 다음에 돌려보면 더 이상 이제 없어서 1회전 끝날 거고, 자, 2회전 될 때 또다시 j가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8 비교해서 바꾸고 84 또 바꾸네요. 그죠? 48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면 1회전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두 놈 바뀌겠죠? 그럼 38이 될 거고, 8하고 4하고 또 바뀌네요. 그러면 3, 4,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하고 9하고 안 바뀌죠. 그죠? 따라서 9가 되고, 9하고 7 바뀌니까 1회전 끝났을 때 결과가 3, 4, 8, 7, 9가 되면서 얘가 끝났죠. 자, 그러면서 1회전 진행되는 동안 교환이 있었으니까 플래그 값이 1이 됐죠. 여기 왔을 때 플래그가 0이냐? 아니죠. 플래그 값이 1이죠. 교환이 있었으니까.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아직 정렬이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또다시 플래그 값을 0으로 바꾼 다음에 2회전 들어갑니다. 자, 2회전 들어가면 이렇게 비교하겠죠. 안 바꾸죠. 이렇게 비교합니다. 안 바꾸죠. 자, 그러면 0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교했더니 바꾸죠. 그러면 이 두 데이터가 바뀌면서 3, 4, 7, 8이 되면서 얘가 결정되고, 요 두 놈이 바뀌면서 플래그 값이 또 1로 바뀌죠. 그러니까 아직 정렬이 안 끝났다는 이야기죠. 플래그 값이 1이 되니까 여기서 플래그가 0이냐? 플래그 값은 1을 가지고 있으니까 no로 또 돌아가서 아직 정렬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플래그 값을 다시 0으로 바꿔요. 다시 0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플래그 값 0이 됐죠. 자, 플래그 변수에다가 다시 초입값 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돌아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j가 1일 때 j 플러스 1 이렇게 비교하고, 근데 뒤에 놈이 더 작지 않죠? 여기서 no로 건너뛰겠죠. 그 다음 자, 2번지 값 j가 2가 된 다음에 j 플러스 1 3번지랑 비교했더니 또 안 바꾸죠.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끝나서 얘가 결정됐는데 3회전 될 때 아무리 돌려도 얘가 한 번도 실행 안 됐죠. 그러니까 플래그 변수 값은 0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래그가 0이냐? 그렇죠. 나가라. 무슨 소리예요? 정렬 끝났으니까 더 진행할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계속 돌려줘도 얘하고 얘하고 안 바꿨고 얘도 안 바꿨단 말이죠. 한 번도 안 바꿨다는 이야기는 데이터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플래그 값을 1로 만들어주는 얘도 한 번도 실행이 안 돼버리면 처음에 여기서 초기 값으로 준 플래그 값 0이 끝나는 때까지 계속 유지를 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교환할 데이터가 없다. 정렬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더 진행할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3회전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래그 변수의 역할이에요. 오케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버블 정렬 단순한 문제에다가 이렇게 중간에서 종료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플래그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플래그 변수만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플래그 변수의 초기값을 0을 준 다음에 데이터 교환이 일어날 때 플래그 값을 1로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플래그 값이 0이냐 물어서 그렇지 않으면 no로 돌아와서 다시 플래그 값을 0으로 만들고 또 진행합니다. 계속 아무리 비교해도 한 번도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건너뛰게 되면은 교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플래그 값이 1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기로 내려오면 플래그가 0을 유지하고 있겠죠. 원래 값을. 그래서 플래그가 0이냐 해서 0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교환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계속 이웃된 놈을 비교했는데 한 번도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데이터는 이미 다 정렬이 끝난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정렬할 필요가 없으니까 플래그 값이 0이면 정렬 끝났다. 나가라 이 소리예요. 100만 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버블 정렬로 이 플래그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효율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습니까? 플래그 값 역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끝났어요. 자, 이 순서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잠깐 강의를 일시정지하시고 똑같습니다. 다음 기출문제 2011년 3회 기사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자, 일시정지하고 잠깐 풀어보세요. 변수명만 다르고 똑같으니까 쭉 풀어보시고 진행하세요. 풀어보고 오셨나요? 또 안 풀어보고 오셨죠? 빨리 가서 풀어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좀 다른 기출문제 2008년 1회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08년도 기출문제가 어려웠다 그랬죠. 그죠? 07년도 08년도가 어려운데 버블 정렬 응용 문제인데 뭔가 좀 요상한 부분이 들어갔어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도 더럽게 길어요. 자,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n개 정수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래요. 그 다음에 정수값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해서 n-2개의 정수에 대한 표준 편차. 뭐야 이게. 표준 편차가 뭐야? 이거 수학에서나 이거 무슨 확률 통계에서 나오던 표준 편차가 왜 나와?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표준 편차를 구해서 출력하고자 한다. 제시된 처리 조건을 참조해서 처리 조건 보니까 또 처리 조건 더럽게 길어요. 시험장에서 처리 조건이 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등한시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자, 어려운데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잘 보시고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A배열의 n개의 정수값 10개라고 해봐요. 그러면 A배열의 10개의 데이터가 막 무작위로 저장돼 있어요. 이것을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럼 잘 보세요. 버블 정렬로 오름차순 정렬하면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하면 맨 앞에 제일 작은 값이 올 거고 제일 끝에 제일 큰 값이 오겠죠. 정렬이 다 끝나면.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니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라면 2개 제외하니까 8개의 평균이 되는 거죠. 됐나요? 아하. 자, 근데 만약에 n개라면 1번지 값 빼야 되고 1번지 값 빼야 되고 n개라면 마지막 n번지 값 빼야 되죠. 오케이? 자, 이 안에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어요. 정렬이 끝나고 나면 오름차순이니까 1번지에 제일 작은 값 간다. 맨 마지막 n번지에 제일 큰 값이 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1번지 빼고 n번지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값들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값은 2번지 값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그렇죠. n-1번지까지.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정렬이 끝났을 때 1번지에 제일 작은 값이 온다. 오름차순이니까 n번지에 제일 큰 값이 오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라 그랬는데 최소값은 1번지 값이고 최대값은 n번지 값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나머지 값들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2번지부터 n-1번지까지의 값으로 표준 편차를 구해라 이 소리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봤더니 우와, 이거 뭐예요? 순서도 더럽게 길어요. 그죠? 자, 그러나 천천히 분석해 보세요. 이 부분은 뭐예요? 1부터 n까지 가면서 A배열의 i번지의 정수값을 무작위로 입력받으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n개의 정수값을 자 입력받겠죠. 그죠?
자, 썸 변수의 초입값 0을 초입값 줬고 STM 변수 0을 줬어요. 그러면 자, 이 순서들을 차분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이 부분부터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무작위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이죠. 그죠? n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1번지부터 n번지까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바로 버블 정렬 부분이에요. 그죠? 이게 버블 정렬입니다. 자, 그러면 버블 정렬 커져먹는 거네요. 자, 버블 정렬 기본형이네요. 1부터 n-1까지 i는. 그러면 j는 1부터 그렇죠. n-i까지죠. 따라서 1번 정답 n-i. 이거 못 고른다 말도 안 되는 거고. 2번을 못 고른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A배열의 J번지 값하고 A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값 다음 놈을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거저먹는 거죠? 몰라도 이건 그냥 찾아야 돼요. 그냥 눈 감고도. 3번 문제를 못 푼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템프. AJ, AJ 플러스 AJ 플러스. 따라서 AJ번지로 뒤에 놈을 보내야 되니까 AJ는 AJ 플러스 1. 끝났죠? 그러니까 버블 정렬 부분은 제가 강조드렸지만 선택 정렬, 버블 정렬은 기본형만 딱 암기하시면 이 부분은 쉬워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응용한 다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n개의 데이터를 A배열에 무작위로 입력받은 다음에 버블 정렬을 통해서 이걸 막 돌려주게 되면은 그 n개의 데이터가 정렬이 쭉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앞에 놈보다 뒤에 놈이 더 작으면 교환하라 그랬으니까 오름차순이죠. 그럼 오름차순 정렬 끝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작은 값, 맨 뒤로 가장 큰 값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요 놈들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1번지 값 빼버려야 되고 n번지 값을 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표준 편차 구할 거는 2번지부터 n-1번지 값만 가지고 표준 편차 값을 구한다. 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K를 2부터 시작했어요. K를 n-1보다 작거나 같으냐라고 해서 돌려줬어요. 그러면 그렇죠. 눈치채셔야죠. K라고 하는 게 이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맨 첫 번째 값, 맨 끝에 큰 값. 그러면 K 값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K는 2번지부터 시작해야 되고 K는 최종적으로 n-1번지까지. 그죠? n-1번지까지 K가 증가해야 돼요. 따라서 2부터 n-1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K 값을 초입값을 2를 준 거고 여기서 K를 n-2라고 비교한 거예요. 오케이? 얘 필요 없단 말이에요. 최소값. 최대값 필요 없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아, 그래서 K를 2를 초입값 주고 n-1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서 썸이라고 하는 변수의 초입값 0을 준 다음에 썸에다가 뭔가를 누적합니다. 그리고 K를 계속 2씩 증가시켜서 계속 누적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2번지 값부터 n-1번지까지의 값을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어디 변수에?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 누적을 시켜요.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점수의 합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2번지부터 n-1까지의 점수의 합계가 필요한데 바로 그걸 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K를 2로 시작해서 n-2까지 돌려주면서 K는 K 플러스 계속 돌려주게 되면은 2번지부터 n-1번지까지 이 점수들의 합계가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 누적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게 뭐겠어요? A배열에 그렇죠. K번지 값을 누적해야죠. K 값을 2부터 n-2까지 돌려주니까 A배열에 2번지부터 n-1번지까지 합계를 K에 누적한다. 그러니까 썸에 누적한다. 따라서 A배열의 K번지 값을 썸에 누적시키면서 계속 돌려줍니다. 그러면 2번지부터 n-1번까지의 합계가 썸에 누적됩니다. 됐죠? 자, 누적하는 과정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풀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일단 평균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썸에서 n-2로 나누면 되죠. 또 이걸 또 왜 n-2로 나눴느냐 자꾸 질문들 하시는 경우 있는데 당연하죠. n개의 데이터 중에서 1번지 뺐고 n번지 빼서 2개를 뺐잖아요. 그죠? n개의 데이터에서 2개, 1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1번지 뺐고 10번지 뺐으니까 2번지부터 9번지까지 8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n-2로 나눠야 되죠. 썸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1번지 값 안 들어가 있어요. 10번지 값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최소값 안 들어가 있고 최대값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 최소값, 최대값 2개 뺐으니까 n-2로 나눠야죠. 그래야 평균값이 나오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부분 들어갈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5번하고 5번 밑에 이게 도대체 무슨 공식이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문제 조건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부분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L은 2부터 n-1까지예요. 1번지 필요 없고 n번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지부터 n-1까지 L을 돌려주면서 템프 값에 뭔가를 구한 다음에 템프 곱하기 템프라랍니다. 그럼 보세요. 템프 곱하기 템프란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국 템프 제곱이 되는 거죠.
템프 곱하기 템프니까 템프 제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템프 제곱값을 STN에 누적한 다음에 STN 값을 n-2로 나눈 걸 또 SQRT 함수로 또 묶었댑니다. SQRT 함수는 제곱근 구하는 함수죠. SQRT 4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죠? 제곱해서 얼마가 되느냐? 제곱근 함수예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건 문제에서 답 다 준 거예요. 이걸 왜 못 풀어요? 보세요. 문제 조건에 보시면은 문제 조건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런 공식을 줬어요. 이 공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보세요. SQRT 함수로 묶었죠. 그리고 잘 보세요. 이만큼을 묶어보세요. 자, 이만큼을 묶어서 이걸 STN이라고 한다면 나누기 n-2. 그럼 보세요. 여기 SQRT, STN 나누기 n-2. 오케이? 됐어요? 아하. 이 공식을 그대로 옮겨서 마지막으로 옮겨놓은 공식이 요 놈이에요. 그러면 STN이라고 하는 놈은 이만큼을 말하는 건데 이게 STN인데 그럼 이거는 뭐냐? 위에를 봤더니 STN에 누적하랍니다. 템프 곱하기 템프를 누적하랍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 봤더니 STN은 요 놈의 제곱을 누적하고 계속 누적해서 요 놈의 제곱을 계속 누적합니다. 그죠? 어떤 값의 제곱을 누적하고 플러스 또 요 놈의 제곱을 누적하고 플러스 요 놈의 제곱을 계속 누적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STN에다가 누적을 해라. 뭘 누적하냐면 템프 곱하기 템프. 자, 요 놈의 제곱인데 그러면 요 놈이 뭐예요? 템프란 이야기죠. 템프의 제곱. 템프 곱하기 템프는 템프의 제곱 아닙니까? 그죠? 템프의 제곱 누적하고 템프의 제곱 누적하고 템프의 제곱 누적하고 그러면 템프가 뭔가를 봤더니 템프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템프가 뭡니까? 요 놈 아닙니까? 요 놈. 템프의 제곱. 템프가 요 놈이죠. 여기서는 A배열의 2번지 마이너스 해버리지. A배열의 3번지 마이너스 해버리지. A배열의 n-1 마이너스 해버리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공식을 구하는 과정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정답은 뭘까? 얘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이때 제2값 뭐가 됩니까? L이 되죠. A배열의 L번지 마이너스 해버리지. 아직도 머릿속 복잡합니다 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거꾸로 가볼 테니까. 자, 템프 변수에다가 A배열의 L번지 마이너스 에버리지 값을 구해요. A배열의 L번지, L은 2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2. A배열의 2번지 마이너스 에버리지. 그대로 들어오죠. 제곱 빼고 그대로 들어오겠죠. 얘가. 요 놈이 1회전 될 때 템프 값 아닙니까? 제곱 빼고. 그죠? 템프 값이죠? 요 놈을 템프에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템프 곱하기 템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템프에다 넣어놓고 템프 곱하기 템프를 하면 요 놈의 제곱 아닙니까? 템프의 제곱이 결국 요 놈 제곱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린지 이해 잘 되십니까? 자, 다시요. 보세요. 템프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뭘 넣으라 그랬냐면 A배열의 L번지 마이너스 에버리지 평균값 구한 요 놈을 뺀 요 놈을 누적하라 했어요. 그러면 넣으라 했어요. 그러면 템프 변수에는 요 값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값이 들어와 있는데 그 밑에서 보면은 템프 곱하기 템프를 했잖아요. 결국 이건 템프의 제곱이죠. 결국 그러면 템프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요 놈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한 게 나왔네. 요 놈의 제곱. 아하. 그 놈을 계속 누적해 나가야 되니까 STN에다가 템프 곱하기 템프, 다시 템프의 제곱한 값을 계속 누적해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 놈 제곱, 템프 제곱이 누적될 거고 거기다가 또 요 놈, 템프 제곱이 누적될 거고 계속해서 누적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누적된 값이 STN이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죠? 자, 바로 그게 이 과정이에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STN은 SQRT 함수를 써서 제곱근 함수를 써서 STN, 이게 STN 아닙니까? 여기 STN에 들어가 있죠? 나누기 n-2, 나누기 n-2.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문제는 지금 이 표준 편차 구하는 이 공식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뭐 수학 공부하신 분들, 잘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죠, 그죠? 이 각각 평균값과의 차이점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표준 편차가 구해진다. 뭐 그런 공식인데 이런 공식의 의미를 아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풀어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을 이해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요 놈을 템프에다 넣어놔요, 요 놈을. 그래 놓고 템프의 제곱을 한단 말이죠. 템프 곱하기 템프. 그러면 요 놈의 결국 제곱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 놈을 STN에 계속 누적하면 누적되고 이 결과가 누적되고 계속 STN 변수에 누적돼서 이렇게 STN에 이만큼의 결과가 누적된단 말이죠.
그것을 stn 값을 가지고 와서 sqrt 함수로 묶은 다음에 n-1로 나눠라. 공식에서 다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 공식 자체를 그냥 이렇게 옮긴 거지 이 의미를 알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몰라요, 저도. 그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이런 공식인데 이걸 순서도로 차례로 옮기면 이런 과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놈을 템프라는 변수에다 구한 다음에 그 템프란 변수에 또 템프를 곱해버리면 결국 요 놈의 제곱이 되지 않느냐. 그 값을 stn에 누적해서 계속 2번지부터 n-1번지까지 돌려주면 2번지, 3번지, 4번지 계속해서 n-1번지까지의 이 값이 stn 변수에 누적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반복문 끝나고 나오면 stn 변수 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가 누적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sqrt 함수를 써서 공식 그대로 stn 그대로 대입해서 나누기 n-2 그렇게 해서 구해서 stn 출력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모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는데 여기가 어려웠어요. 여기가. 그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천천히 돌려보시면 아하 템프 곱하기 템프가 제곱이고 템프에다가 요 놈을 넣어놨네? 요 놈이 요 놈이네? 아 그러니까 결국 요 놈의 제곱이 되네? 그래서 계속 누적했네? 그러니까 stn에 누적을 한 거고 그래서 stn 값을 n-2로 나눴네? 아 이 공식을 그대로 옮긴 거구나. 그래서 이놈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버블 정렬을 정리했는데 자 2008년 사회 기사 문제가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가 되어 있을 건데 자 이거는 버블 정렬이 아니라 쉐이크 정렬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정렬법이에요. 쉐이크 정렬이라고 해서 쉐이크는 흔들다는 뜻 아닙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정렬한다라고 해서 이쪽 정렬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인데 쉐이크 정렬은 버블 정렬의 응용입니다. 그런데 버블 정렬의 응용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 높은 탑을 달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08년도 문제죠. 그러니까 08년도 문제가 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 자격증이 최근에 기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과 2007년, 2008년에 따신 분들과 실력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이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 이 쉐이크 정렬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하지 마세요. 멀미납니다. 배 침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다 끝나고 이전 강좌에 우리 그 버블 선택 정렬에서 나왔던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자 특강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아직은 이 문제를 푸실 단계가 아니에요. 도전도 하지 마세요. 괜히 이거 도전해봤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잘못한 배가 침몰합니다.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특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이걸 설명드려도 이해하실 때가 돼요. 그러나 아직은 우리 거친 파도를 더 헤쳐나가야 되고 태풍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2008년 사회 기사 쉐이크 정렬은 특강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스킵하세요. 넘어가세요. 보지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2013년도 1회 기출문제인가요? 자 그것이 여러분들 워크시트로 드렸으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복습 삼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두 번째 정렬 버블 정렬 공부했는데 힘드시죠 그죠?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정렬 삽입 정렬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